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리고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은 이제 오는 6월 13일에서 15일에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? FOMC 회의인가요? 맞아요. 발음 굉장히 좋네요. FOMC. 네, 맞아요. FOMC 회의가 열려요. 근데 그 FOMC 회의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동결을 하겠다라는 그 이슈가 계속 좀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자체가 좀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리나라 좀 증시에 있어서 상승에 조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부담이 되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 이 회사가 조금 내려갔을 때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뭐냐면은 바로 경기 민감 수혜주들입니다.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야 그 회사들의 매출이 조금 상승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환율이 내려가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보통 건설 섹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6월 13일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내려갈 거다. 지금 1,300원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1,200원대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제 1,200원대가 내려간다만 하더라도 실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28,900원대, 정확히 28,9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저는 최소한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로는 최소한 20% 이상의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왜?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은 반대로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200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200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벌써 이 회사가 참여하겠다고 벌써 좀 발표까지 냈고요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가가 상승 나오면서도 과거에도 주가가 최고 52주 신고가로 5만 원대를 좀 찍었던 기억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29,000원 대비해서 5만 원이면 몇 프로나 올라가야 됩니까? 거의 8, 90% 가까이는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기보다도 이제 전쟁을 종결하고 정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꼭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630조 가까운 이 네옴시티 사업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벌써 삽을 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삽질을 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조금 이 네옴시티를 짓는 첫 삽을 떴다고 하는데요. 이 네옴시티 이슈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께서 폴란드도 가고 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.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또 회의를 또 하기 위해 가지고요. 한국 건설 기업들의 추가로 참여 확장을 조금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해외 순방까지도 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 수혜주로는 이것만한 대장 종목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건설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.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보다도 국외 매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회사 사명부터가 아주 그냥 글로벌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저는 이 회사를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올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제가 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. 실제로 이 엔비디아 이슈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은 반대로 또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시장에서 다른 섹터 같은 경우가 또 가열되면은 의외로 또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가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꺾일 가능성도 크고요. 그리고 과거에 2022년에도 좀 반도체가 둔화세가 좀 지속이 돼가지고 반도체 겨울이 한동안 좀 오래됐었습니다. 근데 이 겨울 자체가 다시 한번 올지도 모릅니다. 왜? 이 시장 자체가 아직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아직 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둔화라든지 수요가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여기에 콱 물리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반도체보다도 좀 건설 경기 섹터, 건설 회사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